안녕하세요. 파산관리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한 때는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565조. 확정 전에 면책 허가 결정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쓸데없이 사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므로 면책 허가 결정은 확정에서 비로소 효력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폐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폐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해야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566조. 면책 허가 결정의 효력은 확정 시에 생기고 효고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의 효력은 별채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채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는 그 파산 채권을 피본자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560조 단서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660조 사망.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본은 법 660조 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이후 위반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차례 채권 회수 경고 등 채권 추심을 시도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채권자가 면책 결정 후 채무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우편을 통해 압류 집행 등 강력한 채권 회수 활동을 전개하겠다, 전세 보증금, 월급 등에 대해 강제 집행할 것이라는 등의 말로 압력을 가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면책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1.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고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자연채무로 잔존한다는 자연채무설, 이게 통설이죠. 2. 채무 그 자체가 소멸된다는 채무소멸설, 이 대립하자 자연채무설이 통설이죠. 판례도 면책이라 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라고 판시하여 자연채무설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자연채무설에 따르면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 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은 소구력과 집행력을 상실하지만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면책 허가 결정 확정 후 임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임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채무소멸설은 자연채무설에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첫째, 자연채무설이 그 근거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문헌 외에 면책의 효과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원용하지만 법 567조는 입법적으로 주채무자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정성이 소멸된다는 민법 원칙이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567조의 규정이 채무소멸설을 취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 자연채무설의 배후에는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덕적 의무로서 잔존시켜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기대하는 사상이 숨어 있는데 소비자 신용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의 역학관계에 비춰보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남기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보다는
파산 채권자가 강제 집행 외에 사적인 압력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사실상 변제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자연 채무로서 남아있는 것을 개인계의 합의에 의해 통상의 채무로서 부활시키려고 요구한다든지 할 위험을 불러일으켜 면책에 의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실현 그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등진, 이또, 그렇죠? 이 진짜가 뭐죠? 마코토인가요, 이게? 이또 유비각 이또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권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574조 제1항 제1호 파산 선고 결정에 생긴 공사법상의 자격 및 권리 제한은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말소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확정을 채무 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명부에 오른 자로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다음 면책 허가 결정 효력 범위. 면책의 효력은 비면책 채권이나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차순 채권자리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보증인이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 채무자회생법은 567조에서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보증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리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 감면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지만 이걸 부정성이라 그러죠. 채무자회생법은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은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채무자와 더불어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여 부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공동채무자,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물상보증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은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비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탄된 경우에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용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수패에 있어서 합동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본조는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책임을 면한다는 자연채무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규정이죠. 그러나 채무소멸설의 입장에서는 본조를 파산채권자의 보증이나 물상보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7조의 3,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4조의 2,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67조 제6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정책금융기관, 기보, 중기진흥공단, 신보 이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정성의 예외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운영자금 대출받게 하여 정책금융기관과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주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인되죠. 이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가 면책되어도 연대보증인이 지급 자금 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인이 재기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죠. 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 연통을 원활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보법, 기보법, 중기법의 규정을 마련하여 파산 선고 이후 면책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예외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보법 37조의 3, 채무자재생법 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보인 경우에 중소기업이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파산 절차와 달리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은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정성의 예외의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시 원용 여부, 원용 가부 안 된다는 얘기죠. 주채무자가 면책된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 확정 시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보증인은 면책 효력 확정 후에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 권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251조에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판례도 최고재판세 평성 11년 평성 11년이면 89년이 1년이죠. 89에다가 11 더하면 2000년인가요? 1999년인가?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999년이네요. 일본 재판례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은 채권은 채권자는 소로서 이행을 선고하거나 그 강제적 실행을 꾀할 수 없게 되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166조 제1항이 규정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데를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관념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의 보증인은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항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채권자의 파산채권자에도 미치는지 여부 아까 했었죠. 적극 채무자회생법 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 조세 등 비면책 채권에 대한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411조의 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채권자의 파산채권에 미칩니다. 따라서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채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 이행을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채권자도 면책되고 별채권자의 파산채권도 면책되고 다만 별채권만 행사하라. 뭐 임의경매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의 불이익 이거 많이 물어보죠. 면책결정되면 언제 뭐 카드가 나오나요?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압류예금 당연히 풀리나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 불이익 당연히 풀리나요? 당연히 풀리는 거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불이익이 해소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은 남습니다. 면책결정 정보가 그러합니다. 면책결정 정보는 5년간 보존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면책결정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동안에도 금융거래에서 신용이 필요한 거래,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사실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개별적인 금융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뭐 어떤 때는 좀 어느 회사는 좀 빨리 풀어주는 것 같고 카드는 좀 빨리 풀어주는 것 같고 대신 한도를 줄이죠. 대출 같은 것도 이제 좀 시간에 따라서 뭐 3년에서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 할부는 좀 빨리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신용과 무관한 통장 개설에 따른 입출금, 직불카드의 발급 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신용공여, 외상공여, 신용공여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파산한 분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제2금융권 뭐 해서 매덕 정도 면책한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뭐 자영업을 하면서 친척들한테 돈을 많이 꿨어요. 사채로.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매덕 되는데 딱 보니까 자동차 캐피탈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캐피탈로부터 차를 할부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구입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차량 할부로, 할부금으로.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그리고 두 번째 파산하는 분들 특징이 신용공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7년 후에 나이도 이제 거의 한 10년 지났죠. 뭐 40대면 50대, 50대면 60대, 60대는 70대. 좀 더 훨씬 연세가 돼서 몸도 더 쇠약해지고 질병도 있고, 그쵸? 혹은 장애가 걸려서 50 넘으면 사실 뭐 병들면 장애인이죠. 잘못하면 대부분. 그러면은 다시 파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첫 번째 파산보다 채무 금액이 되게 작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사실 활발한 신용공여를 할 정도의 어떤 사업도 안 하지만 신용공여가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뭐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악성 고율의 어떤 그런 업체를 다시 이용을 하다가 뭐 이제 다시 파산에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이건 사실은 이제 개별 금융기관 뭐 아니면 저 파산 면책자 모임,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오히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 가끔 물어보는데 그거는 개별 금융기관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파산 면책 정보 혹은 신용불량자 모임에서 연대해서 그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면책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